내일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. 내일장 미리 보기 KTB투자증권 김윤서 연구원과 함께합니다. 연구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번 주 들어서 국내 증시 순항하고 있습니다. 내일은 국내 증시에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내일도 그 국내 증시에서 어떤 자체적인 변수보다는 좀 오늘 밤 미국을 포함한 그 글로벌 증시 좀 해외 변수를 좀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국내 관점에서는 좀 계속해서 그 기관 수급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그 대외 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그 외국인 수급이 좀 제한적인 상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관의 수급에 따라서 좀 지수의 방향성이 계속해서 결정이 되는 것 같고요.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 이번 주부터 기관이 코스닥에서는 매도 우위를 그리고 거래소에서는 좀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그동안 좀 낙폭이 과했던 대형 업종들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따라서 내일도 아무래도 국내 증시 방향성은 그 기관의 어떤 수급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해외 쪽의 변수가 좀 더 무게에 실리는 분위기인데요. 이 오늘 밤에는 어떤 부분들 나오나요? 네, 일단 오늘 저녁에는 특별한 경제 지표 발표는 없고요. 예정되어 있는 게 없고 그냥 그 미국 금융시장의 어떤 방향성, 그 미 국채금리라든지 아니면 또 유가의 방향성, 그리고 미 증시의 방향성, 그리고 그 미국 기업들의 좀 4분기 실적 발표 결과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특히 지금 미국 그 증시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 논란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좀 미국 증시 자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 오늘 밤에 좀 집중을 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내일은 일본에서 그 BOJ 금융정책결정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 핵심은 이제 그 최근에 그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좀 통화 완화 정책에 또 공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BOJ도 이제 여기에 좀 가담을 할지 여부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이제 스위스 중앙은행 그리고 인도 중앙은행 그리고 또 어제 덴마크 중앙은행에서 좀 연쇄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하고 있고 또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표되는 그 1월 22 통화정책 회의에서도 좀 그 연준식 그 QE가 시행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요. 일본도 이런 좀 국제적인 움직임을 동조를 할지 여부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내일 증시 전반적인 전망 해보기 전에요. 오늘 장에서 좀 중요한 경제 지표 한 가지 나왔죠. 중국의 GDP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약간 좀 뛰어넘었잖아요. 예상치보다 좋으면 오히려 경기 부양책이 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한쪽의 해석이 있었고 반면에 좋은 게 좋은 거다 라면서도 우리 증시에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. 의견이 좀 분분했는데 연구원님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세요? 일단 오늘 우리 증시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우려했던 것보다 중국 경기가 나쁘진 않구나라는 인식이 좀 더 우세를 했던 것 같고요. 하지만 또 말씀해주신 대로 그 절대적인 경기 레벨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중국 금융당국의 추가 그 부양 정책 기대감도 여전히 좀 살아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 결과는 그냥 우리 증시에는 좀 중립적이지만 약간 긍정적인 힘이 좀 더 우세했다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이제 내일장 전망과 함께 전략도 주시죠. 네, 지금 아무래도 제일 그 고민이 되는 부분은 지금 이 대형주의 반등세가 좀 계속 될 것이냐 아니면 좀 지금 고점 부분에 머물러 있는 코스닥 지수가 좀 더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냐가 지금 제일 핵심인 것 같은데요. 그 국내 대형주 반등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외국인이 좀 계속해서 좀 거래소에서 매도 우위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매수로 전환할지 여부가 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이 방향성은 22일 밤에 우리 시간으로 22일 밤에 22 통화정책 회의 결과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전까지 내일은 계속해서 좀 오늘과 같은 그 외국인 수급보다는 국내 기관 수급에 연동이 되는 시장 흐름이 계속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좀 더 멀리 봤을 때는 또 25일 날 또 그리스 그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또 국제유가 방향성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높은 환경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내일까지는 좀 더 22 통화정책 회의를 기다리면서 좀 관망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. 계속해서 4분기 실적 호전이 예상되고 또 개별 재료가 있는 그 종목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. 네,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
네. 내일은 이 당장의 이벤트나 이슈보다는요, 조금 더 시간이 남아있죠. 이슈비 쪽에서의 양적완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좀 살아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. 이것을 앞두고 좀 관방세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됐고요. 현재 시장 상황 간략하게 보겠습니다. 오후장의 흐름이 조금 더 낮습니다. 양시장에 탄력이 붙는데요. 이 가운데서 좀 체크해 보셔야 할 부분, 코스피 지수는 20일 이동평균선이죠. 1920선에서의 저항, 코스닥은 580선에서의 저항이었는데요. 코스닥이 후반 탄력이 좀 더 좋습니다. 현재 582포인트까지 올라서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막판에는 어느 정도까지 더 올려줄까요? 그러면 2부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